부스스 일어나다가 그중 부리부리한 눈을 가진 아줌마와 눈이 마주쳤는데 왠지 내가 먼저 피했어. 탕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들어오더라. 온탕에 들어와서 한참을 앉아있는데 왠지 자꾸 가시방석 같아 먼저 일어나려는데 아줌마가 빤히 쳐다보더니 너 집 나왔지? 하길래 개교기념일이라 쉬는 거예요 하며 얼버무렸어. 아줌마가 피식 웃더니 거짓말하지마 이년아 이러더라. 다짜고짜 이년저년해서 기분이 나빠져 버렸거든. 대꾸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탕에 나가 사우나로 들어갔어. 그런데 그곳으로도 쫓아와서 자꾸 말을 붙이길래 화를 냈어. 난 마치 도둑이 재발절인 기분이랄까? 아무 이유 없이 왠지 안절부절 못하고 아줌마한테 벗어나고 싶었어. 그래서 집에 가야 한다고 화내며 비켜달라고 했는데 그런 내 속을 아는지 아무 말 없이 날 보길래 나도 뭔가 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똑바로 쳐다봤어. 근데 크고 깊으면서도 부리부리한 그 눈을 본 순간 멋모르는 나이에도 귀에 짓눌리는 기분이 뭔지 알겠더라. 아줌마가 한참을 길막하더니 내 생각나면 다시 와라 하더라. 무슨 소린가 싶어서 그냥 나왔는데 내 뒤에 대고 금세 만날 거니까 하며 깔깔 웃는데 소름이. 골목을 빠져나와 터미널 쪽으로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노랗고 파래지며 현기증이 막 나서 걸을 수가 없었어. 눈앞은 계속 흔들리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질 않아서 거리에 주저앉아 있는데 며칠 전 각혈 같은 걸 엄청난 양으로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고 가만 생각해보니 주유소를 나온 이후로 먹은 거라곤 소세지 한 개가 다였으니까. 식당부터? 병원부터? 고민하다 병원부터 가기로 했어. 마침 빈속으로 와서 내시경 외에도 다른 검사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예상외로 장기는 아주 깨끗해서 의사가 그 정도 피를 뿜을 정도면 패든 어디든 출혈 흔적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없다면서. 코피 같은 게 넘어가서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별일 아닌데 위험이 약간 있다며 약을 처방해줬어. 이상하지만 그땐 뭐 그럴 수도 있겠다며 이상 없으니 됐지 하고 나왔는데 병원비가 엄청 나오더라. 병원비로 받은 걸로도 모자라서 봉급 받은 거에서도 꽤 쓴 것 같아. 완전 개털이 되어서 터덜터덜 식당으로 향했는데 터미널 앞에서 어떤 아줌마랑 아저씨랑 욕을 하며 싸우고 있었는데 얼굴을 보니 목욕탕에서 본 그 아주머니였던 거야. 주위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는데 대충 주워듣기로는 아줌마가 터미널에 자주 나와서 앉아있는데 신을 받은 건 아닌데 신기가 주체가 안 돼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툭툭 내뱉어서 가끔 저렇게 시비가 붙는다며 또 시작이네 하더니 다들 제 갈 길 가더라. 아저씨도 재수 없다며 침 뱉고 사라지고 남은 아줌마만 몸을 추스리고 있었어. 그 아줌마가 날 보더니 거봐 또 만난다고 했지? 이러며 내 손을 잡고 당연하다는 듯 식당으로 들어가더라. 엉겁결에 주문까지 하고 밥 한 그릇을 다 먹었는데 그때까지 아무 말 안 탄 아줌마가 나지막하게 너 가슴에 뭐 숨겼니? 말했다. 무슨 소린가 싶어 눈만 꿈뻑이는데 이내 모르면 됐어 밥값은 네가 내라 하는 거야. 어이가 없어서 제가 왜 하니까 난 돈 없는데? 하투쳐서 다 이름? 하며 휙 나가더라. 어쨌든 계산을 하고 나도 모르게 그 아줌마 뒤를 졸졸 쫓아갔는데 그런 내가 싫지 않았는지 빨리빨리 하며 걸음을 재촉했어. 그때 생각하면 참 겁대가리 없이 아무나 쫓아가고 나도 참 무개념이었는데 아마도 그 아줌마에게 위험한 촉이 없었을 때문이야. 한참을 걸어가는데 대로변 한 속옷집 앞에서 멈춰섰어. 점포 정리를 하던 가게였는데 속옷을 사려 한 건지 불쑥 들어가더라. 설마 또 나보고 돈 내라는 거 아닌가 싶어 그냥 밖에 서 있었는데 벌써 해가 뉘어뉘어 지고 있었어.
잠시 후에 빡 소란이 나더니 문이 열리며 아줌마가 쫓겨났어. 밀려나면서도 욕을 해대며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난리였는데 한참을 실갱이 하던 중에 이년아, 네 어깨에 두 놈! 하나는 투실투실한 게 욕심이 잔뜩 붙었고 하나는 젊고 잘생겼는데 발이 하나 없어! 하니 갑자기 멈춰선 주인 얼굴이 한참 굳더니 정중하게 들어오세요 하는 거야. 이번엔 나까지 끌려갔는데 한참을 둘이 얘기하더니 한참 후 맨발로 마중까지 나오며 조심히 가라고 문까지 열어주더라. 밖으로 나와서 계속 걷는데 아줌마가 야, 다 왔어. 우리 집 들어가자 하는데 집이 어마무시했어. 분명 낡은 판자집 같은 곳에 살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엄청 큰 나무들로 둘러싸인 주택이었어. 깜깜해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엄청 커 보였어.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강아지 몇 마리가 날 향해 일제히 짖기 시작하더라고. 하얀 돌 같은 걸로 지은 집이었는데 잘 보이진 않아도 좀 낡아 보이는 오래된 집 같았어. 실내에 들어가니 입이 딱 벌어지더라. 2층 집이라 천장도 높고 20년은 돼 보이는 양식이었는데 벽과 바닥이 모두 니스질된 나무로 되어 있더라고. 그 집의 역사는 그대로 두고 가구만 현대식으로 들여진 것 같았어. 가구도 TV에서 보던 부잣집 가구라 연신 작은 탄성만 지었는데 그런 나를 데리고 욕실과 묵을 방을 알려주는 이야 부산한 아줌마였어. 엉겁결에 따라오긴 했는데 갑자기 앞으로 묵을 방이라니. 좀 신경 쓰였지만 단칸방에서만 살다가 이런 곳에서 살게 된다니 좀 기뻐서 거절하지 못했어. 그땐 너무 어려서 그랬는지 앞일은 생각도 안 하는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졌었던 것 같아. 그렇게 그 집에서 첫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낯선 곳이라 그런지 자꾸 뒤척이게 돼서 잠이 들지 않았어. 물이라도 한 잔 먹어볼까 했지만 남의 집 냉장고를 막 열어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꼭 참기로 했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려는데 불이 갑자기 나가면서 서둘러 집 방으로 돌아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지독한 악취가 풍겼어. 순간 코를 쥐어막고 앞을 봤는데 달빛에 비친 커튼 그림자 속에서 길쭉하게 가느다란 손이 튀어나와 손가락을 까딱대는데 순간 소리치를 뻔했지만 아줌마가 깰까 겁나서 입을 틀어막았어. 우리 집만 벗어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숙소에서도 쫓겨나고 심지어 이곳까지 나타나서 날 괴롭히는 게 너무 화가 났어. 난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것은 계속 손짓하고 나는 도리질만 할 뿐이었어. 그러자 인내의 한계가 왔는지 그것이 엄청난 기세로 튀어나와서는 문 앞에다 그 비틀어진 입을 크게 벌려 소리를 질러대는데 정말 고막이 찢어질 정도의 소리였어. 엄청나게 높은 찢어지는 비명에 난 코를 막던 손을 귀로 가져갔어. 귀를 막아도 그 비명은 그대로 들려서 귀에서 피가 날 지경. 갑자기 등 뒤에서 뭔가가 휙 날아들어왔어. 촥 하는 소리와 함께 팥이 방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비명도 그것도 사라져 있었어.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아줌마가 손에 든 팥바가지를 내려놓고 나를 꽉 안아줬어. 긴장이 풀리니 눈물이 터져나왔고 나머지는 내일 얘기하자며 날 자리에 뉘어주고 돌아가셨어. 그 상황에도 잠이 오긴 하더라고. 그것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난 계속해서 악몽을 꾸었어. 지금은 그 내용이 섬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대강 뭔가에 쫓기는 꿈인데 대상은 없는데도 내가 두려워하며 달렸어. 어떤 일들이 지나고 교회에 도착했는데 그 지하실로 내가 내려가서 의자 밑에 숨어있을 때 그것이 확 나타나서 내 손을 잡고 끌고 가는데 그 후부턴 잘 기억이 나지 않아. 악몽에서 깨어나니 거의 한낮이 되는 시간이었어.
방 공기는 차가웠고 우풍이 있는지 코가 시려웠고 어제 그것이 서있던 커튼을 보니 현기증이 났어. 그것이 서있던 자리는 장판이 까맣게 그을려 있던 것을 보고 섬뜩한 게 그게 단순히 상상의 것 또는 환각 같은 게 아닌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오금이 확 저렸어. 거실로 나오니 따뜻한 기운에 몸이 녹는 듯했고 그러고 보니 아직 겨울이 온 것도 아닌데 코가 시려울 정도라니 이상해서 방에 다시 들어갔어. 아까 같은 추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냥 내 착각이겠거니 생각했어. 거실엔 아줌마가 소파에 앉아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듯 눈을 감고 있었고 내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자 싱긋 웃으며 소파에 앉으라는 듯 눈짓을 했어.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에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는데 불편한 침묵에 아줌마가 먼저 입을 열었어. 내 신변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우물쭈물하며 말을 잘 꺼내질 못하자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기울기 시던 당신의 과거 얘기를 꺼내더라고. 나이는 40대 중반이고 30대 후반부터 시작한 무역 사업이 잘 되어서 그 당시 여자로서는 엄청난 지위와 부를 가졌었는데 40이 되던 해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혼한 남편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 8살. 사업이 무너지면서 가세가 기울 때쯤 갑자기 이유도 없이 딸이 쓰러져서 혼수 상태. 병명을 모르고 48일로 심장이 멈췄어. 모든 재산은 백지화되고 친정의 도움으로 현재 집만 건졌다고 했어.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예감이나 꿈이 잘 맞았다고. 전업주부에서 이혼 후 사업을 벌렸을 때도 그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어.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고 40이 되던 해 무병이라는 게 왔는데 그것 때문에 사업 신경도 못 쓰고 계약건도 자꾸 펑크를 내거나 나서 그때부터 무너졌다고 했어. 사업은 둘째치고 건강이 너무 나빠 병원을 다 돌았는데도 병명이 안 나오고 조금씩 몸이 나아지는가 싶어 제자리 잡아당길 때쯤 딸이 죽어버렸다고 했어. 아이를 잃고 미친 사람처럼 살았는데 속에서 뜨거운 뭔가가 계속 가슴과 머리에서 타들어가 잠도 먹지도 못해서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친정오빠가 굿이라도 해주려고 부른 무당의 말로 그때 처음 신병을 알게 되었다고 해. 자기는 이미 잃을 게 없다며 신 받는 걸 계속 거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넘치는 기운을 못 이겨 터미널에서 곧잘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루 종일 지켜보곤 했는데 눈앞에서 영상처럼 그려지거나 마음속 깊은 울림 같은 걸로 그 사람의 애군이나 행운을 스스로 점쳐지면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붙잡고 떠들어댔다고 해. 그래서 시비도 붙고 미친 여자 소리도 들었는데 욕했던 사람은 다 하나같이 일주일도 안 돼서 복채를 들고 찾아온다고 하더라고. 많은 액수를 들고 점을 더 쳐주길 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들고 온 복채는 앞서 봐준 대가라며 1,000원씩만 챙겨놓고 더 이상의 저는 쳐주지 않았다고 해. 본인은 무당이 아니라면서. 한참 이야기를 듣다가 전날 있던 속옷가게 이야기를 하니 그 주인 어깨에 남자가 둘이 있는데 그 여자에게 온 급사를 대신 맞아 죽은 남편과 정부라고. 그래서 둘이 그 여자의 어깨에 머물며 좋지 않은 사이다 보니 항상 싸워대는데 그로 인해 몸이 아프고 장사도 안 되는 거라며 절에 가서 치성조 좀 드리고 이것저것 알려주고 온 거라고 얘기해주더니 더 궁금한 건 없냐고 물었어. 당연히 제일 궁금한 건 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걸 물어보면 내 이야기도 해야 해서 잠시 망설였는데 그런 속을 꿰뚫기라도 한 듯 나를 도우려면 자기가 알아야 할 게 있다며 귀신이라고 만물을 다 아는 건 아니라는 농도 좀 섞어 내 기분을 편하게 해줬어. 심호흡을 크게 하고 내 가정환경부터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어.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그간 소가리를 다 풀어내고 나니 가슴 한켠에 막힌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어.
내 얘기를 끝까지 듣던 아줌마는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는데 이윽고 뭔가가 생각이 났는지 입을 뗐어. 나는 조상을 모실 그릇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고.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할 것들은 내 곁에 있어서도 있을 필요도 없다고 말이야. 단순하게 내가 뭔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어떤 것을 건드렸다는 것. 부정한 것, 더러운 그릇을 자이든 타이든 내가 시작해버렸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것이고 그마저도 기가 탁하지 않은 자에게는 붙어있지 못하는데 나는 부정한 것이 숨어들기 좋은 안식처 같은 거라고 얘기했어. 사람은 공포를 한번 느끼면 그 공포로 인한 두려움을 낳고 대수롭지 않은 일들도 자연스레 그런 상황과 연관지어서 무서운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더 겁에 질려하고 스스로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정신력을 얼마만큼 침착하게 컨트롤할 수 있냐에 따라 기가 강하다, 약하다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라고 했어. 그래서 기라는 것은 수련을 해서 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기가 강한 사람도 의지력이 약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기가 약해질 수도 있는데 아주 간단한 공식 같은 거라고 말이야. 덧붙여 소위 사람들이 만들어낸 귀신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상상화 같은 것이라고 했어. 인간이 느끼는 기준의 혐오스러움과 괴기스러운 이미지를 귀신은 공포라는 뼈대에 그 이미지를 삽입할 뿐이지 본인이 느끼는 대다수의 영은 그런 괴이한 모습이 아니라고. 가끔 원한이 깊은 것, 사념이 강한 것은 형체를 띠기도 하는데 아주 다양한 모습이기 때문에 딱 어떤 모습이다라고 말하기가 힘들대. 그냥 수증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는데 그것을 왜곡시켜 형체로 내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이미지로 바꿔내니까 그런 흉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고. 내가 공포심을 가질수록 그것은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자라날 것이며 두려워할수록 힘이 강해지고 형체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을 쉽게 어떤 곳으로 보낼 수는 없지만 목적이 달성돼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인력으로 그것을 보내려면 내 스스로가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너무 어려운 말들이라 지금에서야 그 뜻을 이해하지 어린 나는 그걸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고 머릿속엔 온통 내가 뭘 잘못 만졌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지. 한참을 얘기하고 나니 시간이 꽤 오래되어 버렸어.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아줌마는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내게 대충 옷을 입으라고 했어. 그렇게 밖을 따라가서 찻길을 하나 건넜고 작은 비탈을 하나 지나서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허름한 다세대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이었어. 희미하게 가로등이 켜지고 어둑어둑한 곳이 밝아지고 있었는데 낡은 철문을 끼익 밀더니 2층으로 올라가서 문을 두드렸어.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누군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어. 하얗고 곱상하게 생긴 얼굴을 가진 남자였는데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몸을 비켜줬고 나도 올라오라는 손짓을 하길래 집으로 들어갔어. 그 집은 잔잔한 향 같은 게 났는데 난 좀 불쾌한 냄새였어. 국민학교 2학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큰 이모부님 장례식에서 맡던 그 향냄새. 땅콩 비린내처럼 비리면서 이상한 냄새라 어린 시절 기억에도 맡기 싫어했던 게 떠올랐어. 그 남자는 시종일관 아무 말도 없이 묵묵하게 찻상을 펴고 방석을 깔고 이상한 맛이 나는 차를 내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눈이 굉장히 작아서 마치 웃고 있는 듯 보였어. 어찌 보면 여자 같기도 어림잡아 20대 중반쯤 돼 보였어. 그렇게 말없이 차를 훌쩍대다가 아줌마는 인사 같은 것도 없이 다짜고짜 나 논산에 갔다 올 테니 그동안 얘 좀 돌봐줘라 하는 것이야. 남자는 약간 놀란 듯 했으나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를 한번 훑어보더니 처음으로 입을 내렸어. 목소리가 여자같이 비단결 같았는데 편하게 선월이라 불러라 했어.
뭔 남자 이름이 그런가 싶었는데 여잔데 남자처럼 생겼나 싶기도 해서 호칭을 오빠라고 해야 하는지 언니라고 해야 하는지 한참 갈등하다 친해지기 전까진 그냥 선월이라 부르기로 했어.